안녕하세요. 유독 계산 문제가 많은 2장 2절인데요. 이게 선형미분 방정식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번 절은 상당히 반복적인 계산이 많았고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중간고사 기간이실 텐데 조금 힘내시고 문제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문제풀러 가보겠습니다. 이게 제차 선형미분 방정식을 특성 방정식에 따라 어떻게 해결하는지부터 제가 한번 적어보고 그렇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외우고 계시겠지만 이거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외워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공식들입니다. 물론 지금쯤 달인이 되어 계시겠지만 자, 여기서 한번 상기시키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1번 문제 특성 방정식부터 한번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제차 선형 미분 방정식을 풀 때는 특성 방정식을 먼저 알아야겠죠. 특성 방정식. 특성 방정식의 해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근을 가지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 우리가 제너럴 솔루션의 폼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죠. 자, 2번입니다. 2번의 특성 방정식을 한번 보면 자, 이런 식으로 허근이 나왔을 때 알파 베타를 확실히 구분을 해줘야겠죠. 이 경우에 따라서 제너럴 솔루션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3번도 바로 풀어볼게요. 근의 공식으로 한번 람다를 찾아봐야겠네요.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해가 나왔죠. 그래서 제너럴 솔루션은 이렇게 도출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이것도 근의 공식. 이거는 특성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는 경우에 제너럴 솔루션을 도출하면 되겠죠. 이렇게 답이 도출이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중근을 가지는 경우에 제너럴 솔루션을 구하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솔루션이 도출됩니다.
자, 6번 특성 방정식을 적어보면요. 따라서 중근을 가지는 경우에 제대로 솔루션을 도출하면 되겠죠. 이렇게 도출됩니다. 자, 7번의 특성 방정식. 자,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는 경우에 일반해. 이렇게 되겠죠. 8번 또 특성 방정식. 이런 식으로 해가 도출이 되겠죠. 자, 9번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 인수분해까지 했습니다. 네. 이렇게 식이 도출이 되겠죠. 자, 10번.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겠죠. 자, 11번입니다. 이렇게 식을 도출할 수 있겠죠. 너무 반복적이다, 문제가. 자, 12번.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13번입니다. 이렇게 해결이 되겠죠. 자, 14번입니다. K가 나왔지만 문제 없죠. 이런 식으로 해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15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를 도출할 수 있겠죠. 자, 16번부터는 해를 구성하는 기절을 알려주고 그 기절을 통해서 미분 방정식을 역추적해내라, 이런 말이죠. 16번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가지 기저가 있어요. 따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역추적할 수 있습니다. 17번입니다. x가 하나 있는 것만 봐도 중근인 것 같고 지수에 있는 람다 자리에 숫자도 똑같고 이거는 틀림없이 중근일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를 찾을 수 있겠죠. 자, 18번은 딱 삼각함수가 보이는 거 보니까 이건 허근을 가지는 특성방정식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번. 19번에 i가 들어가 있다 해서 특성방정식이 반드시 허근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19번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는 특성방정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도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20번 같은 경우가 딱 봐도 특성 방정식이 허근을 가지는 경우죠. 이때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21번 같은 경우에는 풀고 나서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까지 풀어라, 즉 특수회까지 찾아내라, 이런 문제죠. 단순 노가다 문제네요. 일단 풀어야겠네요. 초기값 문제를 편하게 풀기 위해서 y'도 바로 구해보겠습니다. 초기값이 주어졌을 때는 c 앞에 뭐가 곱해져도 그걸 절대 지우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자, 22번입니다. 22번은 이미 우리가 4번에서 제너럴 솔루션까지는 찾아놨어요. 그게 뭐냐면 자, 이렇게 돼 있죠. 유분형부터 구하고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그그미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23번
이렇게 해를 도출할 수가 있겠죠. 자, 24번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를 도출할 수가 있겠죠. 자, 25번입니다. 이렇게 답을 도출할 수 있겠죠. 자, 26번입니다. 이렇게 답을 도출할 수 있겠죠. 자, 27번 같은 경우도 5번의 문제를 우리는 이미 제너럴 솔루션으로 구했어요. 이때와 이 프라임은 이렇게죠. 이렇게 최종 해를 도출할 수 있겠죠. 자, 28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도출할 수가 있겠죠. 29번도 15번에서 풀었던 문제에다가 이제 이니셜 컨디션을 넣어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죠. 이때 솔루션이 이게 솔루션이고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해를 도출할 수 있겠습니다. 자, 30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31번부터 36번까지는 독립인지 종속인지 판별만 하기 때문에 한 번에 따다다닥 풀어버리겠습니다. 보통 독립인지 종속인지 따질 때 y2분의 y1 이게 콘스턴트인지 뭘 하신지, 보통 y2분의 y1이 콘스턴트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것만 판별하게 되기 때문에 편하게 빨리빨리 해볼게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x분의 1 콘스턴트가 아니죠. 얘 같은 경우에는 콘스턴트가 아니에요. 얘 같은 경우에는 요런 거는 다 이제 독립이란 말이죠. 독립. 얘 같은 경우에는 콘스탄트예요. 요럴 때는 종속 변수라 그러죠. 얘 같은 경우에는 sin EX가 2의 sin X 코사인 X로 변형이 될 수가 있죠. 콘스탄트 종속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y1, y2 분자 분모 위치는 뭐 바꾸는 건 상관없죠. 그때는 0이니까 콘스탄트 종속이 되겠죠. 그래서 31번부터 6번까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없으시죠? 자, 37번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 밸류가 조금 변했을 때 특수해가 변하는 정도를 확인하라 이거거든요. 일단은 특성 방정식을 이용해서 제너럴 솔루션까지는 도출해야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솔루션을 찾을 수가 있고요. 이때 이제 1번. 자, 1번 이니셜 컨디션에 대한 솔루션은 이렇게 도출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2번도 볼게요. 자, 이번의 솔루션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특수해가 나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이니셜 컨디션이 달라짐에 따라 특수해가 바뀌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때 미세한 변화에도 이렇게 항이 하나가 추가될 수도 있다는 이런 차이를 보여주기만 하고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8번의 A 같은 경우에는 특성 방정식의 해가 람다1, 람다2라고 가정을 했을 때 초기 미분 방정식의 A와 B를 람다로서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특성 방정식의 해를 람다1, 2라고 가정을 하고 미분 방정식을 역추적해내면 되겠죠. 따라서 우리는 A와 B를 람다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38번 같은 경우에는 이 미분 방정식을 해결함에 있어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2장 2절에서 풀었던 방식으로 풀어보고, 두 번째로는 2장 1절에서 했던 그 차수 축소법으로 한번 해결을 해보라 그거죠. 그때의 솔루션을 한번 비교를 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2장 2절 방법. 이렇게 도출이 되고요. 두 번째, y''을 0로 치환하는 방법이 있었죠. 자, 요런 방법으로 해를 도출할 수가 있는데요. 생긴 게 약간은 다르죠. 여기 C2 대신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1 C1이 들어가 있는데
뭐 컨스탄트에 따라서 같은 값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값이 될 수도 있어요. 그죠? 항상 얘기하지만 미분 방정식을 해결하는 거는 특별한 정말 정석적인 솔루션이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많은 솔루션 중에 하나를 찾아내는 방법을 익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방법이 다르면 우리가 찾아내는 솔루션도 이런 식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합에서도 물론 이런 문제가 몇 개 있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A를 넣어서 일반화시킨 식에서도 그런 방법으로 풀어봐라 이렇게 돼 있네요. 한 문제 안에 도대체 몇 문제가 들어있는 건가요 이게? 자, 제가 빠르게 풀었습니다. 자, 요런 차이가 있죠. 아까 문제는 A에 4가 들어가 있었죠. 38번 같은 경우에 람다가 마이너스 2분의 A이고 중근을 가질 때 Y는 X2의 람다 X승이 해가 된다는 것을 보여라 이런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단서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중근이기 때문에 이 특성 방정식의 해 판별이 중근을 가진다라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 특성 방정식이 중근을 가질 조건이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게 요거 두 개 정도 우리가 이미 조건으로 일단 찾을 수가 있고요. 요거를 바로 여기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요거를 여기 대입을 해보는 거죠. 네, 얘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까지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고, 지금 이 문제에서 A가 0일 거고요. 그리고 A가 마이너스 2 람다이기 때문에 얘도 0일 거예요. 따라서 이 식은 만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Y에 X에 X2의 람다 X승을 넣었을 때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게 약간 이제 제너럴한 폼에 대한 분석이었고요. 그리고 문제가 하나 더 있죠. 식을 하나 더 주고 이제 해를 구하라고 한 문제가 더 있네요. C 안에. 자, 38번의 C의 두 번째 문제. 이거 그냥 풀어보겠습니다. 자, 제너럴 솔루션을 우리가 이렇게 찾았는데 여기 y는 x2의 마이너스 2x 제곱이 해가 절대 될 수가 없죠. x2의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이루어진 항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중근의 기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근과 두 가지 해를 가진 경우인데 그 두 가지 해를 가진 경우에서도 이 두 해의 차이가, 미소 차이가 거의 0으로 수렴할 때의 그때의 값과 중근일 때의 값을 비교를 해보라 이런 말이겠죠. 람다를 이때 K로 두는 거잖아요. 두 가지 해를 가진 경우에는 람다를 K 플러스 M 그런데 리미트 M은 0으로 가는 그런 M을 더한 값을 한번 줘보는 거죠. 자, 이때 y는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람다와 y의 관계를 봤을 때 람다가 m만큼 증가할 때 y는 우리가 람다의 기존에 m을 줬기 때문에 람다가 요만큼 변함에 따라서
Y도 요만큼 변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람다와 M의 미소 차이에 대한 관계로 나타낼 수 있고요. 이때 만약에 M이 0으로 아주 크게 0으로 수렴한다면 이 식은 어떻게 수렴하냐, 고등학교 때 배웠던 로피탈 룰을 한번 적용하면 되겠죠. M에 대해서 이게 될 거고요. 이렇게 되겠네. 즉 이런 식의 x2의 kx승이라는 기절을 저희는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2장 2절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단순히 문제 푸는 게 대다수라서 이번에는 말도 몇 마디 못하고 이렇게 영상이 지나간 것 같네요. 2장 2절 푸는 데는 솔직히 별로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그게 정말 좀 다행인 것 같고, 중간고사까지만 치면 이제 대학생들의 시즌이 돌아오죠. 대학생들이 가장 즐겁게 놀 수 있는 계절이 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학교 축제도 있을 테고 조금만 힘내셔서 시험 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